의원님들이 이제 막 계속 만나는 의원님마다 너무 지역구를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는 거냐고 설마.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술방인데 혹시나 네. 또 이 김남국을 따라다니는 또 뭔가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게 또 무알콜로 예. 이거 뭐 전혀 문제 없는 무알콜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아마 시청자분들도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예. 무알콜입니다. 무알콜. 여기에 진짜, 절대 다른 예. 거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PPL 같기도 한데 이거 다 우리 또 남국이 형이 직접 준비해준. 예. 아무튼 오늘 잘 마시겠습니다. 네, 첫 잔 하고. 짠. 예. 아니 수능이 엊그제 끝났잖아요. 목요일 날. 맞아요 형님. 어제 이제 고3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3들한테 네. 직접. 네, 지지자들 무슨 일로? 술 사달라고. 직접 그렇게 연락 와요? 그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랬죠. 혹시 조선일보 일면에 실리고 싶냐? 맞네. 김남국 미성년자에게 술 사줘 이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안 된다. 성인이 될 안 돼. 때까지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수능 끝났지. 형은 또 교육위 활동하시잖아요. 상임위는. 맞네. 교육위원이 고3한테 그렇지. 학생들한테 술 사줬다 그러면 또 난리 나지. 형. 잘하셨어요. 단호하게 단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놀이공원에나 가자. 갔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갔죠. 안 갔죠. 농담이죠. 농담이구나. 아니 형님 안 그래도 형을 그리워하는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요즘 우리 남국인 잘 지내나 뭐 김남국 의원님 보고 싶어요 막 요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유튜브 방송은 이제 가끔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활동을 원래 이제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지역 활동을 계속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지역 활동. 네, 그래서 이제 2주 전인가 그때 이제 본회의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이 이제 막 계속 만나는 의원님마다 너무 지역구를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는 거냐고 설마. 그러니까 그 아니다. 네. 형님 지역 활동 엄청 올리잖아요. 심지어 네, 오늘 촬영도 지금 지역 활동 갔다 온 건데. 예, 맞아요. 그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남국이가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서울에 있는 국회 이런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게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촬영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음 주에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25일날 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형님. 네, 근데 또 초등학생들이 오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을 안 낼 수가 없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왜 총선 맞이용 현수막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쵸. 시안 4개 나왔었잖아요. 알아요. 네, 아마 뭐 자료 금요일날 저녁 늦게 갑자기 이제 그 기사가 떴는데. 오늘 그 토요일이고. 근데 벌써 오늘 걸려 있더라고요. 서강대교인가 어디에 그 시안으로 뽑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지지자들이 너무 지금 막 분노를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형님? 그러니까 저도 그 디자인을 보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뭐 거리에 나가보면 다양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현수막이 중요한 거는 디자인보다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선 그 메시지에 공감을 못 하겠어요. 우선 메시지에 공감이 없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그 현수막을 걸어서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메시지를 읽으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과 함께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데 청년의 어떤 2030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공감도 되지 않지만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읽으면 뭔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청년 세대가 정치를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자기 뭔가 이렇게 혼자 잘 살고 싶어만 하는 그러한 어떤
없는 진짜 그야말로 대성화를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청년을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걸 읽었을 때 약간 메시지 자체가 좀 이게 유튜브용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의가 없다. 뭐 S로 시작한 거겠죠.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되게 현수막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따뜻한 느낌. 맞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어떤 의미가 확 와닿아야 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시원하게 공감하는 뭐 그런 어떤 위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중하지도 않고 맞아요. 공감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게 위트가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의미도 사실 의미도 불분명하고. 모르겠고 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주체, 내용, 목적, 현수막에 이런 거에 따라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체가 교회면은 교회의 어떤 따뜻한 이미지와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맞아. 뭐 어떤 체육회다 그러면 그렇죠. 뭐 다 다른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기하학적 도형인데 그러면 이 디자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디자인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디자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산만하고 그 다음에 글씨하고 또 내용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민주당이 왜 저걸 걸렸는지 또 민주당이 건 건지를 그렇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고 문제는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막 당원존도 있고 지지자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투표도 받아보든가 이거 맞아요. 어때요? 그럼 당원들 의견도 좀 받아보고. 손혜원 의원님은 그때 항상 페이스북에 당명도 그렇고 현수막 디자인 시안도 그렇고 그럼요. 안을 놓고 의원 물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죠. 의견을. 그래서 그러니까 예.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지지자가 너무 강해. 그리고 화가 나 있는 뭐 화가 나 있을 틈도 없이 바로 걸려버리니까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사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바로 일 처리를 진행하나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에서 공문을 전국 지역위원회로 보내면 네. 지역위원회 이제 사무국장님별로 이제 바로바로 아마 주말이니까 주말에부터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거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거 활동하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경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 말고 가장 최근에 또 지지자들이 굉장히 화난 사건이 형님 하나 더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네. 그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 이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예. 청년 내일 채용 경제 관련해서 예.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뭔지? 이제 막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보내줘가지고 봤어요. 아 보셨구나. 예, 예. 아, 이게 또 형님한테까지 갔구나.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추 누르러 로그인한 적은 또 처음이다. 그 다음에 뭐 맞아요. 유배지까지 따라와서 비추를 또 누른 적은 또 평생 처음이다. 그러니까 보통 김어준 총수가 글을 써도 좋아요가 한 500개, 1000개 박힐라나. 근데 비추가 3,300개인가 가까이 와, 박혔으니까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실 쓴 예, 거예요. 예, 근데 예. 거기 이제 막 그런 사태 댓글을 보면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천년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또 남국형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김남국 돌려놔라. 너 왜 그랬냐? 예. 막 이런 댓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예. 그 코인 막 그때 예. 걔네들이 막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예. 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상화폐하고 생각하지만 송영길 대표님 돈봉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남국이 형을 많이 그리워하는 기자가 많던데 저는 그때 이제 청년들이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마음에 담아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그런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고 심지어는 저를 제명하려고 했던 의원님들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전혀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아주 그냥 웃으면서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면 예. 난 사람인데 예.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근데 나를 몰아세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막 제명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님을 이번 주에 국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둘이서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의원님이 그걸 보고 아니 너는 이게 어떻게 이게 배알도 없냐고 이게 막 그랬으면 보통 정치적으로 완전 원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일도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내가 다 화가 나. 내가 아니 다 화가 그래서 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누구를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이제 제가 선생님이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초긍정주의로 살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제자들한테도 사람은 다 단점과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점만 보려고. 맞아요. 그래야지 제 마음이 더 편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 누구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 그걸 신경 쓸 것 같아요? 좀 크게 신경 안 쓸걸요? 오히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근데 네. 지지자들이랑 저도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예. 청년이 자꾸 당 내부를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인데 무슨 말인지 과거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하면 왜 남국이 형, 뭐 경태형 이런 분들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요즘 형이 보는 그런 민주당의 청년 좀 괜찮은 정치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선배로서 예. 쟤 요즘 좀 눈여겨볼 만하다. 활동 잘한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황희두? 황희두는 전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럴만해요. 그런 거의 뭐 나올 만해. 이제 준 정치인 정도로 유명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이제 뭐 그렇지만 희두 같은 친구는 출마나 그런 출마 준비나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희두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했다면서요? 형 저 비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그 이명박 네, 이명박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명예훼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형님이 민주당 내부에서 좀 유심 있게 보는 청년 정치인이 황희두다. 네, 황희두. 예. 그러면 형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있으면 어쨌든 이게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가치와 같은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정치 결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군조직처럼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의 어떤 지향점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가는 동지인 거잖아요. 정치적 동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아니면 제 문제가 터졌을 때 최소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적어도 알고 그렇죠. 그 당사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은데 맞아요. 이제 대개는 이제 욕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그러한 문제를 내부에서 때리면 항상 보수 언론이 키워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편승해서 언론에 뭐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한다거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큰 정치인과 싸우면 예컨대 청년 정치인 이재명 당대표를 막 비판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싸워. 그게 이제 뭐 이준석, 뭐 진중권, 뭐 그런 사람들이 커온 방식이기도 하죠. 아니 이제 거기는 뭐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등급 이렇게 윗사람과 이렇게 싸워서 자기 체급을 키우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당한 어떤 토론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이용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세대라는 게 이게 586을 향해서 아까 형님 말대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건드리는 방법도 있고 586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요. 이제 586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586을 해먹을 거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청년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알았어. 586 나가. 너는 그 대신 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이 없고 굉장히 막 뭐 원론적인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거대 담론이 없어요. 586 용태론도 분명 민심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의 어떤 우리 당원들, 민주당원들의 민심인데 또 동시에 보수 언론에서 우리 민주당? 나 탈당했어요. 사실 형 무민당이지. 민주당을 네네. 운동권 정당으로 계속 이렇게 이념을 고착화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부러 그걸 키워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586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산업화의 역사도 있고 또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역사도 있는 거고
계속 그렇게 있는 공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586 운동권이다라는 것만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마치 어떤 뭐 굉장히 과만 있고 잘못된 어떤 정치인 것처럼 구태 정치인 것처럼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30년 일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명예퇴직 막 쫓아내지 막 그냥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그 당사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비참하고 처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586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용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그분들을 또 예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설득 방식을 뭐 토론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뭐 뜬다, 정치적으로 뜬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왜 황희두를 이야기를 했냐면 희두가 처음부터 구독자 100명, 뭐 200명, 1000명 이렇게 이때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렇지. 그 노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의 황희두만 보는 게 아니라 황희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한 명 한 명이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찾아가고 우리 민주당이 말하고 싶은 거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서 말해주고 이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막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뜨거나 뭐 아니면 누구한테 싸움을 걸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하려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소통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지자들을 토론이 됐든 아니면 뭐 간담회를 하든 뭐 당 내에서 무슨 토론회를 열든 설득을 하고 안 되면 그 방향도 바꿀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내 할 말만 하고 내가 필요할 땐 찾고 이 사람들이 들을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황희도 얘기 참 하셨잖아요.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약간 분위기 전환. 희도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그러게 기억이 그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형님? 저는 형님하고 딱 처음 만난 게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난 국회의원이 딱 저는 형님이었어요. 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회의원 하면 무섭잖아. 나 국회의원 처음 만나면 정치 모르는데 국회의원 만나 되게 떨리고 막 뭔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형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안녕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저런 이미지인가? 왜냐면 막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딱 각 잡고 수행비서들 쫙 오고 막 나 국회의원 누구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형이 딱 봤을 때 왔어 이러면서 후다닥 오더니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소고기를.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형한테 얘기를 할 때 저 의원님 이렇게 하니까 형이 무슨 의원이야 형이라고 해.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잖아. 형이라고 해. 막 이러면서 사석에 굉장히 편하게. 처음에는 말을 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존댓말로 말 놓자고 편하게 하고. 형님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편하게 아무튼 하라고.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아무튼 그래서 그 첫 이미지가 딱 기억이 나네. 그래서 형님이 약간 미담이라면 미담인데. 이게 무슨 고기 구워주는 게 미담이. 쉽지 않죠. 이게 무슨.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냥 어린애들 데리고 무슨 고기도 다 전혀 어리지가 않고요. 계산도. 저는 똑같이 그냥 제가 뭐 의원실에서 먹을 때도 고기를 같이 제가 고기 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고기 저는 굽는 취미 있어요, 형님? 고기를 잘 구워서 국회의원 됐다고요. 근데 똑같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실 여기 지금 촬영하는 공간도 이제 저희 지역 사무실인데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오늘 또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산악회를 가서 점심을 먹을 때도 미리 좀 도착했어요. 점심 식당에. 그래서 세팅하는 거 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져다 놓고 다 그런 건 똑같이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민들이 나를 좀 부려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수행실장, 대선 수행실장 할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직자인 것처럼. 아니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주위에 이제 김남국 형이 인터뷰하러 간다고 하니까 막 고기 구워준다 막 이런 사진도 막 누가 보내준다 하고 아무튼 뭐 고기 굽는 사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형님은 아무튼 친근한 아무튼 되게 미담이고 뭐 요즘은 조중동이 막 이렇게 뭐 물고 그러지는 않죠 요즘은.
예,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예.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승진을 포기한 교장 선생님, 승진을 포기한 교포라고 그러고요. 여의도에서 승진을 포기한 교장 선생님. 여의도에서 제일 무서운 국회의원이 저 출마를 포기한 예, 정치인이라고. 총선 불출마 철회하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지자들이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